미국 정치계의 거물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향해 3,0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가운데 끝내 관세 폭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불길하고도 암울한 전망이 짙게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미국이 한국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아니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절체절명의 이유가 극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당장 코앞에 전쟁을 준비하며 숨가쁘게 움직이는 미국에게 대한민국이 가진 국방력과 생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 만약 한국에게 무례를 범했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심상치 않은 정세 변화가 포착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도록 승인했다는 보도가 30일에 발표되며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러시아는 트럼프의 중재를 통한 전쟁 종식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러시아 드론을 나토 가입국인 폴란드, 덴마크, 에스토니아 등의 영공 근처로까지 대담하게 날려보내는 등 그야말로 강수를 두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미국의 정역적인 조치가 러시아가 중국의 대만 침공 계획을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동쪽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향해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고 서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유럽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야심을 불태우는 이 혼돈의 순간,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는 문자 그대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특히 2027년 중국이 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고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 미국은 당장 코앞에 닥친 전면전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정보부는 중국이 현재 건조 중인 거대한 해양 선박들이 단순한 민간용이 아니라 사실상 전차를 수송하고 상륙 작전에 투입되도록 설계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외신 호주 ABC 뉴스는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중국의 상업용 페리선들이 대만 침공을 위한 군사 목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대만과의 분쟁 발생 시 합법적인 군사 표적으로서 침몰되어야 한다. 고 보고서가 명시했음을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무려 70척이 넘는 대형 페리선이 건조 및 개조되어 특수 이동식 항만과 연계하여 군사 작전에 활용될 준비를 마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신들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으며 섬을 무력으로 되찾는 행위를 합법적인 통일 행위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앤드류스 호주 국립대 국가안보대학 선임정책자문관은 이 보고서의 공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 PLA에게 2028년까지 대만 침공 능력을 갖추도록 명령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앤드류스 자문관은 여기서 능력, capable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2028년에 반드시 침공이 일어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되며 중국 스스로 그러한 시간표에 자신을 얽매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은 호주가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전력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중국은 이미 오랫동안 이 준비를 진행해왔으며 2028년이라는 시점은 침공 개시 시점이 아니라 특정 텀 능력 임계 체바인에 도달하는 시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도 전쟁을 원치 않지만 이러한 준비 과정들은 분명 심각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호주 ABC 뉴스에 따르면 중국은 2026년 말까지 70척 이상의 거대한 선박을 건조하여 전차를 싣고 대만을 침공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는 현재 러시아가 중국의 대만 침공 계획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며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상륙작전 능력, 즉 상견 펼치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몇몇 국가만이 보유한 고도의 기술과 장비가 필요한 영역인데 러시아는 그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중국이 스스로 이 능력을 개발하려면 아마 10년에서 15년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이 핵심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자국의 압도적인 건조 역량을 동원하여 불과 1년 내 70척의 대형 선박으로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이미 400척이 넘는 함정을 보유하여 300척이 채 안 되는 미 해군 전력을 수적으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조선 역량이 사실상 퇴보한 미국의 상황을 역이용하여 압도적인 선박 건조 능력으로 해군력을 경이로운 속도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0척의 대형 상륙 선박까지 가세할 경우
대만을 향한 위협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처럼 긴박한 상황 속에서 현재 미국이 가장 절실히 의지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생산력을 유일하게 따라잡거나 견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자국의 건조 능력이 바닥까지 떨어져 새로운 함정을 건조하는 것은 물론 기존 함정의 유지 보수 역량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더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HD 현대중공업은 최근 미 제7함대 소속의 41,000톤급 화물 보급함 USNS 앨런 shepherd함이 전기 정비를 위해 울산에 입항했음을 30일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MR 수주 사업을 통해 이 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미 의회는 중국의 압도적인 조선 생산력에 맞서기 위해 자국의 조선업 부활을 위한 대규모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법안의 핵심 구상 역시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교두보로 삼아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꾀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방부는 잠재적인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한 무기 비축량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 때문에 방산업체들에게 미사일 생산량을 무려 4배까지 늘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부품의 부족, 제한된 생산 라인, 그리고 숙련된 고급 기술 인력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이 또한 한국의 세계적인 생산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미 지난 미 행정부는 한국으로부터 포탄 50만 발을 긴급하게 대여받은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포탄 및 미사일 생산 능력 면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당장 미국이 전쟁을 준비하려면 한국의 지원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다는 말이 공공연히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7년 침공설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대만은 지금 극심한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방산 전시회에서는 5대 신무기를 정역적으로 공개하는 등 절박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단기간 내에 신무기를 획득하고 최대한 빨리 양산하여 배치함으로써 적의 선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호형 무기 체계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전시에 참여한 대만 국방부 관계자와 방위산업 종사자들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극도의 걱정과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대만이 무엇보다도 깊이 우려하는 것은 중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열세인 해상 전력입니다. 과거 대만은 한국산 잠수함을 수입하려다가 돌연 노선을 바꿔 자신들이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자체 건조 잠수함인 하이쿠함을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기반이 취약한 대만이 갑작스럽게 잠수함을 건조하자 당시 한국의 핵심 기술이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이쿠함은 2024년 말 인도를 앞두고 기술적 문제에 직면했으며 심지어 올해 말에도 인도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반면 최근 한국의 장보고 타이아이급 잠수함이 성공적으로 건조되며 세계 잠수함 시장의 주목을 받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대만의 무리한 독자 개발 시도가 낳은 안타까운 결과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여전히 세계 초강대국이자 천주국이라 불리는 미국만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 미국조차 한국의 결정적인 도움 없이는 중국과의 전면전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대만은 미국을 완전히 신뢰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미국은 국가안보라는 지극히 중대한 사안을 놓고서도 지금 중국과 이해득실을 따지는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틱톡의 일부 권한을 넘기는 조치를 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가로 대만에 대한 4억 달러 규모의 무기 지원 승인을 거부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는 나아가 대만에게 반도체 생산량의 50%를 미국으로 이전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면서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고 있지만 만약 우리가 계속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미국이 합리적인 자급자족을 달성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대만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고 중국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미국에 종속되느냐 하는 잔혹한 기로에 서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지 않고 오직 외부의 강대국만을 맹목적으로 믿었을 때 겪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의 단면입니다. 최근 미국은 또다시 3,500억 달러를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어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자주국방의 기치를 더욱 높이 외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은 뺄 테면 빼라고 단호하게 응수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방력 순위 5위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이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길렀으며 우리 국민들은 위기 앞에서 더욱 강해지는 저력을 가진 민족입니다. 이제는 미국조차 중국의 위협에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없이는 불가능한, 절대적으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경랑의 시대 속에서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생산력이 과연 세계 정세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깊이 있는 통찰을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